124주년 노동절인 오늘 노동자들은 노란 리본을 달고 집회에 나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와 분노를 표했습니다. 검찰은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혐의 사건, 조작으로 밝혀진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 노동절 집회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예. 민주노총이 오늘 서울역에서 노동절 집회를 가졌고 지방의 주요 도시에서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노동절 집회의 초점도 세월호 참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합산된 결과물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난 유급 휴가를 시행해야 된다. 또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규제 완화 또 민영화 정책 이런 것들을 즉각 중단하라 이런 식의 요구를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깃대 꼭대기 그리고 가슴에다가 노란 리본을 달고 나갔습니다. 네, 국립국어원이었죠. 노동자라는 단어를 근로자로 써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가 철회하는 일이 있었군요. 예, 노동절을 하루 앞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국립국어원이 트위터에다가 노동자는 근로자로 다듬어서 써야지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1992년 국립국어원 자료에서 노동자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했던 것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심상정 의원이 좀 알아보니까 바로 다음 해 93년도에 노동자를 그대로 써도 무방한 용어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된 후에 국립국어원이 결국 노동자도 쓸 수 있는 말이다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사과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92년부터 12년이 지난 오늘까지 정부 기관인 국립국어원이 노동자를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노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방선거 각 당별로 당내 네. 경선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경남지사 후보 경선에서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화사업본부장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현 경남지사하고 본선에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두 당에서 이 경남 하나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곳은 부산입니다. 무소속의 오거돈 후보와 민주연합의 김영춘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데요.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거돈 후보가 오늘 범시민 후보 단일화를 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김영춘 후보가 후보로 결정된 게 어제였으니까 그런 어떤 기선제압 차원에서 오거돈 후보가 먼저 치고 나간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영춘 후보도 그동안 단일화 얘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단일화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합의를 가지고 단일화에 임하자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의 내용 또 어떤 식으로 여론을 수렴할까 방법 이런 것들을 두고 앞으로 기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황 팀장이 전해준 내용인데요. 선주협회가 국회의원들의 해외 시찰 지원했다. 지난해 사례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언론사들한테도 선주협회가 로비를 했다고요? 예, 동아일보, 한국경제,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이렇게 5개 언론사 논설위원 5명을 작년 5월에 초청해서 일본 오사카를 다녀온 일정으로 간담회를 했다고 선주협회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동아일보, 한국경제, 한국일보 이 세 신문에서는 해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칼럼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월호 참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운업계가 정부, 또 입법부, 언론계 이런 곳을 상대로 한 로비를 해서 해운에 관한 규제를 풀게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냥 눈 감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새누리당 의원들 올해도 이 선주협회 지원으로 외유 다녀온 사실 드러났어요. 예, 작년에는 5명이 다녀왔고 네. 올해는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서 박상은, 이채익, 김성찬, 김한표, 함진규 의원 이렇게 6명이 지난 3월 초에 아랍에미리트에 다녀왔습니다. 명목은 한국군으로 파병되어 있는 아크 부대하고 청해 부대를 위문하는 그런 방문이었지만 초호화 호텔에 투숙했고 또 대부분의 출장 경비는 선주협회에서 부담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성찬 의원이 블로그에 당시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플랜카드에 선주협회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은 2010년 천안함 사건 때 해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신문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를 했어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일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서 전국 800명을 대상으로 어제 조사를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8.8%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조사에 비해서 13%포인트 급락한 결과고 내일신문 조사를 쭉 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부정적인 평가는 지난달보다 14.4%포인트 급등해서 47.4%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긍정평가하고 부정평가가 엇비슷해졌습니다. 네. 이 세월호 참사 대응한 부분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예, 비판적인 여론이 아주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국무회의 사과가 충분했다라고 하는 답변은 31%에 불과한 반면에 62.7%가 대통령의 국무회의 사과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사과가 불충분하다는 답변은 박 대통령의 지지층이 많은 50대에서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60대 이상에서만 6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 때 박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불충분한 사과였다라는 여론이 45.6%를 기록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가 박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는 응답은 84.6%에 달았습니다. 네. 검찰이 유우성 씨 간첩 사건 예. 오히려 조작한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군요. 예, 1심하고 2심 모두 무죄가 나왔는데 서울고검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2심 재판부는 유우성 씨의 여동생 가려 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사실상 구금된 상태였다고 보고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오늘 상고를 제기하면서 합심센터에서 법적 근거에 따라서 보호할 수 있고 또 유 씨가 화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라서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여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무리한 상고를 했다는 시각이 많지만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낼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변호인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짚어봐야 될 다른 뉴스들 몇 가지 정리해 주실까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시장의 달러를 푸는 양적 완화를 다음 달부터 45억 달러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번까지 4차례 연속 줄이고 있는데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되면서 세계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소득 분배와 빈곤 보고서를 발표해서 지난 30년간 선진국에서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득 상위 1%의 수입을 조사했는데 소득 불평등 문제를 풀려면 조세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시위대가 도네츠크주 등에서 관공서를 점거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는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해서 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조금 전에 전해주신 내용 가운데 그 새누리당 의원들 지난해에 이어서 예. 올해도 또 선주협회 지원을 받아서 외유를 다녀왔다. 예. 이게 의원들이 아까 김무성 의원, 또 박상은, 이채익, 김성찬, 김한표, 함진규 이렇게 6명이라고 했죠. 예. 이들 중에서 지난해에도 다녀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는 박상은 의원, 이채익 의원 이 두 사람이 지난해에도 다녀왔습니다. 아, 이 두 의원은 2년 연속으로 예. 선주협회의 자금으로 외유를 다녀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